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만 해협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국민은 반중 친미 독립 노선을 택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은 대만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됐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평론가님, 우선 이번 선거 결과에 앞서 이번 대만 내 선거가 중요한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만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네. 게다가 지경학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TSMC를 거느린 그야말로 세계 반도체 핵심 생산 기지죠. 그러니까 대만이 어떤 중국 바로 코앞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하나의 중국 부르짖고 있는 중국은 친미 독립성의 민진당의 재집권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왔었고요.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친중 성향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최악의 수로 간주를 하고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 경쟁에서 결국은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대만 외교가 친중이냐 친미냐로 규정되는데 이번에 결국 민진당이 선택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선택은 친미 반중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측에서 올린 슬로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민진당은 민주 대 독재 대결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민주, 중국은 독재. 그러니까 민진당이 승리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반면 국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니까 국민당은 평화고 그 민진당은 전쟁을 할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다. 평화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중국과 대화 교류 협력의 확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만사에서 반중 정서가 확대된 건 지난 2019년 홍콩 사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홍콩 시민을 폭력 진압하던 영상이 여러 번 보도가 되면서 그때 대만 시민들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폭발했죠. 원래 그래도 한 10에서 20% 이런 통일 찬성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그 영상이 반복되면서 10%대로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콩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에 총통 선거에서 그때 뭐라고 슬로건을 내거든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 잘못 찍으면 홍콩처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57% 득표율로 재선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이칭더는 차이잉원의 정책 그대로 계승합니다. 네. 3기 연속 민진당 3기 연속 집권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이전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경우 57%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라이칭더 후보의 경우에는 40%에 그쳤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민진당이 이번에 40.05%, 국민당 허위유 후보가 33.39%, 그리고 민중당이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커드원저 후보가 26.46%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대로 당선됐는데 나머지 국민당과 민중 두 후보 합치면 60%입니다.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보면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결국은 여권의 당선을 가져온 것인데, 지금 특히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무려 26%나 얻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지금 민중당의 주된 지지층 2030 MZ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층의 지지도가
적지 않은 민진당, 집권 여당의 지지층도 민중당이 흡수했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민중당이 집권하게 되는 양당 구조, 그러니까 국민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가 깨져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16대 대만 총통 선거와 함께 11대 입법위원, 우리로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의 입법원, 국회의 정원은 113석입니다. 네. 지역구 입법위원이 73석, 비례대표 34석, 원주민 대표 6석인데 일단 그 제1야당, 그러니까 민진당, 제1야당, 국민당, 제2야당, 민중당 모두 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국민당이, 그러니까 제1야당이 52석을 확보했어요. 네. 2020년보다 38석보다 14석을 더 얻었고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얻어 한 석 부족하게 얻었어요. 네. 그런데 민진당의 의석수는 2016년에 68석이었거든요. 2020년 61석이고요. 이번에 51석으로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진당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입법원,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시간상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재로 불렸고요. 그 생후 95일 만에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광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6자녀를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하고 이 양반이 의사예요. 하버드에서 공공보건학에서 공부했고 네. 94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98년도에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법위원으로 당선된 내리 타이난시를 지역구로 4선을 했고 2010년 타이난 시장까지 출마해서 당선돼서 연임 성공해서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입법위원과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대비할 당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뭐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 한 성격 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2004년 중에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당해서 코뼈 골절당하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겁나서 같이 맞서 싸우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맞붙은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2012년에는 타이난 시장 시절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차로 이동하던 중 우연하게 교통사고 현장을 보게 됐고 부상자를 직접 치료해서 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에 네. 한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또 하나 에피소드는 뭐냐면 2019년부터 대권 주자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차잉원 현 총통에게 당내 경선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현 총통에게 당내 경선하자고 주장한 거거든요. 네. 그때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런닝메이트로 지목돼서 부총통이 됐고 이번에 대선 후보 입시로 굳힌 다음에 되고 나서 이번에 당선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총통 선거에서 이 라이칭더 후보가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꺼리된 인물이었죠. 배신자, 트러블메이커, 별 욕을 다 했는데요. 계기가 2014년 타이난 시장이었을 때 라이칭더가 중국의 상하이 푸단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먼저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1989년 육사 천안문 사태를 언급을 했어요. 네. 중국에 완전히 찍힌 겁니다. 그 이후에 라이칭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는데 본토에서 대만 독립 이야기하고 육사 천안문 사태 얘기한다? 이건 대단한 용기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 그만큼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그 차잉원 현 총통보다 더 강력한 독립파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일단은 뭐 타이난 시장 시절에 중국식 한어병원 표기를 거부하고 대만식 통용병음이나 웰드식 표기법을 쓰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요. 네. 중화민국 국호도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굉장히 독립파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네. 총통에 당선되더라도 독립선포하지 않겠다.
또 이제 중화민국이랑 국호도 유지하겠다. 실리적인 변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네요. 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대만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보여서 세계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대만의 독립 일꾼이라 불리는 라이칭더가 당선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유지되겠죠? 외교안보적으로는 지금 지난해 대만 해외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안보 위협이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특별히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도 특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거의 독립주의자인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으니까 긴장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경제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 때문에 대만이 지금 2022년 작년에 1인당 GDP가 35,510달러에 한국과 일본을 추월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고 지금 청년 실업과 저임금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중국과의 외교안보 문제도 심각하고 네. 내부의 경제 문제, 생활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더구나 청년 실업률이 11%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라이칭더 당선자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제 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미국과 일본과 힘을 같이 합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대만 문제를 자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4월, 지난해 11월, 최근 1월, 5월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원색적 비난 퍼부으면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당분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대만과의 긴장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장관계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